어릴 적 제 최고의 친구는 외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늦둥이라 저보다 딱 10살이 많은데요. 삼촌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아서 방학만 되면 할머니 집에 곧장 갔습니다. 막내 삼촌 최고지. 같이 저수지에서 물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삼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떡해. 장례는 할머니 댁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흘 내내 통곡 소리가 멈추질 않았어요. 아휴, 정말. 저기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 그 올해 27이랬지. 아휴, 한창일 때 같네. 다시는 삼촌을 만날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집을 나와서 삼촌이랑 자주 놀던 근처 저수지에 갔습니다. 추억의 장소네. 오랜만에 찾은 저수지는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물가에 앉아 삼촌과의 시간을 하나 둘 떠올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수지 건너편에 까만 상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뭐야, 섬뜩하다. 우리 가족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여자를 보고 있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어요. 다들 이제 모르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뭐 피하든가 째려보든 거지. 네. 피하죠. 그죠? 대부분 바로 피하잖아요. 그런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는 1초, 2초, 3초 오히려 절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야, 이리 와. 좀 머쓱하기도 하고 아니, 장례 중이니까 뭐 얼른 가야 하기도 하고 해서 저수지를 떠나려는데 저기요. 저기요. 여자가 절 부르는 거예요. 저요? 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불러놓고 아무 말도 없이 또 뚫어지게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뭐 도와드려요? 그러다 갑자기 양손으로 자기 목을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그래? 왜 이래? 어우. 뭐야? 저 왜 저래? 저기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기요! 아!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하세요?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기 목을 세게, 더 세게 조르면서 한 발, 두 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세요? 이대로 두면 여자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 여자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제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네. 그쪽으로 가려면 저수지를 삥 돌아야 했는데 이게 막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먼 거예요.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데 저기요! 저수지 건너편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은 멀었고 아니,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한참을 뛰다 돌아갔는데 여자는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선은 계속 달리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저기요! 그만 들어가요! 그러다 진짜 죽어요! 여자는 계속 물속으로 걸어갔고 다시 미친 듯이 뛰어서 간신히 여자를 구해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구나.
겨우겨우 여자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향해 괜찮으세요? 달려오는 거예요. 정아야! 괜찮아. 아이고 정아야! 도와주세요. 정아야! 그 여자의 정아야. 부모님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져서 찾아다니다가 저수지까지 오시게 된 거였죠. 정아야. 정아야. 정아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왜 이래요? 이분이 갑자기 물에 뛰어드셔서요. 물에서 나온 여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학생 고마워.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다음에 꼭 연락할게. 정아야 정신 차리고 정아야. 여자의 부모님은 급히 병원으로 갔고요.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떠나기 전 그 여자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저기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왜 아까 먼 길로 뛰어갔어요? 네?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뛰어가는 건데. 어? 저수지가 약간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건데요. 한쪽은 이제 원이 작고 한쪽은 원이 크잖아요. 근데 원래 가려면 작은 원을 둘러서 가면 거리가 짧은데 지금 큰 원을 이렇게 가면서 거리가 그럼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큰 원을 돌면 당시에는 무조건 그냥 그쪽으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저수지에서 여자를 구해준 후부터 자꾸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시작이구나. 매일 밤 잠이 들면 저는 여자를 구했던 그 저수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수지엔 검은 물 한 개만 자욱했죠. 그런데 저수지엔 분명히 저뿐이었는데 자꾸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저기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하지 마세요. 같이 들어가자. 저수지를 벗어나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기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뛰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잡을 것만 같았어요. 저기요. 같이 들어가자.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계속 저수지. 저수지만 뺑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수천 바퀴를 돌다가 누군가가 제 어깨를 확 잡아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온몸에 땀에 흠뻑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납니다. 매일 밤에 오는 게 무섭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악몽에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요. 더 이상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악몽은 멈추질 않았고 어느덧 외삼촌의 49제가 되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 법당으로 가려는데 저수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저래? 두 분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오시더니 학생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 아, 네. 근데 혹시 별일 없어? 내가 악몽 꾸는 걸 어떻게 알지? 싶었지만 별일이요? 아니요, 특별한 일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자의 부모님은 제게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저수지에서 구해준 여자의 이름은 정아였는데요. 정아 씨가 물에서 나왔을 때 의식이 없었잖아요. 밤늦게 겨우 깨어났대요.
괜찮아? 엄마 보여? 그 여자네? 그 여자는 어딨어? 정아 씨는 정신이 들자마자 덜덜덜 떨면서 웬 여자를 찾았고 부모님은 딸이 뭔가를 착각한 줄 알았대요. 여자? 여자 없어. 건너편에 그 남자가 너 구해준 거야. 남자 말고 남자 옆에 여자. 남자 옆에 여자도 있었잖아. 그날 저수지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그러니까 자신과 그다음에 영빈 씨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빈 씨는 정아 씨 말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제부턴 그날 정아 씨가 저수지에서 겪은 일을 정아 씨 시점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빈 씨가 삼촌을 떠나보낸 날은 정아 씨의 하나뿐인 오빠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아 씨는 잠시 북적이는 상가를 나와서 저수지로 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그냥 생각에 잠겨 있는데 건너편에 상복을 입은 남자, 그러니까 영빈 씨가 온 거예요. 아는 사람인가 싶어 남자를 지켜봤는데 저수지 건너편 수면이 조금씩 일렁였습니다. 물살은 남자 쪽으로 이렇게 일렁이면서 가더니 남자의 발밑에서 딱 멈췄고 물 밖으로 천천히 뭔가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야 물빛이나. 그건 분명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한 뼘, 두 뼘 그 남자를 향해 네 발로 기어가고 남자의 턱 밑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쓱 들더니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남자를 빤히 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왔는데 남자는 놀라기는커녕 여자 쪽으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치. 아, 그랬나 보다. 여자는 한참 동안 남자를 빤히 보다가 갑자기 뒤를 돌더니 건너편에 앉아있는 정아 씨를 뚫어지게 보기 시작했어요. 흠뻑 젖은 머리는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얼굴 한쪽을 뭔가에 밟힌 듯 일그러져서 피가 뚝뚝 흐르고 있었죠. 여자와 눈이 마주친 정아 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새 여자는 남자 뺨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정아 씨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입이 귀까지 찢어지도록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가 멈출 때쯤 남자는 저수지를 떠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대로 보내면 정말 남자에게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저기요. 뭐 도와드려요? 바로 옆에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지금 당신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이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옆에 여자가 붙어 있다고 알려주긴 해야겠고 저수지를 둘러 건너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이 다급한 마음에 남자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몇 걸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저수지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작에게 구하려고. 이제 여자가 보이는 건가?
여자를 피해 반대쪽으로 달려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자도 남자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가 뛰면 나란히 뛰다가 숨이 찬 남자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남자가 뛰면 같이 다시 뛰는 거예요. 이 소름 돋는 추격전은 저수지를 삥 돌며 이어졌고요. 둘은 어느새 정아 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려고 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서 뭔가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심을 잃고 휘청대는 정아 씨 귓가에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방해하지 마. 정아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비 씨는 저수지에서의 일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랐어요. 정아 씨가 영비 씨를 뚫어지게 봤던 건 영비 씨 옆에 여자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죠. 정아 씨가 물속으로 들어갔던 건 죽으려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귀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영비 씨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거였고요. 그리고 정아 씨를 구하려 미친 듯이 뛰어갈 때 영비 씨는 영비 씨 혼자가 아니라 그 여자와 같이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영비 씨는 매일 밤 자신을 쫓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영비 씨에게 108배를 올리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108배를 드렸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악몽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지도 저수지에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날 저수지에서 또 매일 밤 꿈에서 왜 저를 쫓아왔던 걸까요? 작은 마당과 다락이 있는 집이었는데요. 아빠, 나도 여기 내 방으로 쓰고 싶어. 나도 내 방 갖고 싶단 말이야. 아빠가 여기 다영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이쁘게 꾸며놓을게. 8살이었던 제 동생은 다락방을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죠. 아빠는 동생을 위해 다락방 가득 책과 장난감을 채워주셨고 동생은 해가 질 때까지 다락에서 놀았었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다영아, 언니 왔어. 대꾸가 없는 걸 보니 또 다락에서 노는 듯 했죠. 오늘은 친구도 왔는지 막 평소보다 더 신나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 아빠가 사준 인형. 이거 우리 언니가 접어준 비행기. 부럽지? 다영아! 동생을 부르며 다락 앞에 섰는데 제 기척을 들은 동생이 절 향해 뛰어오더라고요. 언니, 아이스크림 사왔어? 다영아, 누구랑 놀고 있었어? 비밀. 비밀? 느낌이. 불안하다. 왜 비밀이야? 뭐 아이스크림 안 준다? 할머니랑 놀았어. 할머니? 무슨 할머니? 갑자기 할머니라니. 저희 집엔 엄마, 아빠, 저, 동생 네 식구뿐이었거든요. 허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다락에 들어가 봤어요. 다락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귀여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아, 아. 귀여워. 너 어디서 왔니? 아우, 이젠 고양이야? 이러다 온 동네 동물은 다 데려오겠네. 엄마가 그만 데려오랬지. 알고 보니 동생 다영이가 데려온 고양이였죠. 아, 동물들이 잘 따르는구나.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쥐, 강아지까지. 쥐까지? 요 며칠 동생은 동네 동물이란 동물은 모조리 다락에 데려오고 있었대요. 아이고. 다영이 동물 키우고 싶어? 아빠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런데 동생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동물들 데려오랬다? 할머니? 다영이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 집에 할머니가 어딨어. 있어, 다락방 할머니. 다락방 할머니? 그게 누구야? 까만 한복 입은 할머니. 할머니가 다락방에 고양이 데려오랬어. 안 데려오면 다락에서 내려올 거래. 이상한데. 저희 집엔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 할머니가 놀았다고 하니까 되게 의아했죠. 동물들 데리고 안 오면 이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또 막 데리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그 산타 모자 같은 거에 고양이 데리고 올라가는 그 기억은 나요. 네. 새끼 고양이. 네, 완전 새끼 검은색 고양이. 이게 뭐야? 동생들은 뭐 보이나. 혹시 다영이가 귀신을 보는 걸까? 그러니까. 가족 모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동생을 다락에서 놀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영아, 다영이가 만난 할머니 아니야. 귀신이야. 다락방에 또 가면 귀신이 잡아간다? 다락방에 가면 안 돼 이제. 왜 안 돼? 할머니는 나랑 놀아줘. 다락방에서 놀래. 그런데 동생은 다락에 들어갈 거라고 울고불고 때를 썼어요. 아빠. 아 제발. 결국 나 놀래. 아빠는 동생이 들어가지 못하게 2중 3중으로 다락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동생이 데려온 고양이였어요. 아무래도 길고양이라 마땅히 데려다 줄 곳이 없었거든요. 여보, 얘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대로 내보내면 위험하지 않을까? 동물 한 마리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보서 그냥 보내줘. 엄마 제발. 나 키우게 해줘. 아, 다영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빠는 밥, 목욕, 청소, 몽땅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선 힘들게 엄마의 허락을 받아내셨어요. 아빠 최고. 얘 이름은 또리라고 할 거야. 또리? 이름 이쁜데? 동생은 언제 슬펐냐는 듯이 기분이 좋아져선 고양이 이름도 지어주고 아빠랑 같이 고양이 보금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또리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치, 맞아.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밤에서 혼자 뒤척뒤척 대고 있는데 또리가 자꾸 우는 거예요. 얘 어디 아픈가? 걱정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가봤죠. 그런데 집안 어디에도 또리가 보이질 않았어요. 또리의 울음소리가 또 들렸어요. 어디 있는데? 이제 남은 곳은 다락방뿐이었습니다. 사실 다락은 아빠가 꽁꽁 잠가뒀잖아요. 잠갔는데. 또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락을 올라갔는데 잠겨서 꼼짝도 하지 않아야 할 다락 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가 등을 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동생이겠다, 동생이겠다. 할머니. 여자의 주변은 새빨간 피로 흥건했죠. 순간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락방 할머니? 그게 누구야? 까만 한복 입은 할머니. 할머니가 다락방에 고양이 데려오랬어. 할머니 귀신이 진짜 있었던 거죠. 그때 할머니가 뭔가를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개구리, 쥐, 새. 피에 흠뻑 젖은 동물 사체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새빨갛게 충혈된 눈, 그리고 입가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다락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빠, 다영이가 말한 그 할머니 귀신이 진짜 있어. 아빠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는데 아빠가 옷장 안에 그것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는 줄로 옷장에 목을 매단 채 옷장에 걸린 옷처럼 흔들흔들 놀려 있었어요. 아빠가? 그리고 아빠 옆엔 다락방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락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 죽는 거야? 할머니는 조금씩 줄을 아래로 당기기 시작했고 아빠의 몸은 점점 공중으로 뜨기 시작했어요. 제 눈앞엔 대롱대롱 허공에 떠있는 아빠의 발이 보였고 할머니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낄낄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모든 게 꿈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이상하다. 꿈 내용이 이상해. 근데 그때 밖에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리 어디 갔어? 내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지난 밤사이 또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누구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건지 머리를 크게 다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리가 죽어 있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지난밤에 본 할머니 귀신이 떠올랐습니다. 또리가 죽은 건 다락방 할머니의 저주가 분명했어요. 아빠는 작은 상자에 또리를 넣어 마당 나무 아래 또리를 묻어줬습니다. 또리가 매일 우리 마당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빠가 좋은 곳으로 보내줬으니까 다영이 이제 그만 울어. 또리 불쌍해. 또리 아파서 어떡해. 동생은 태어나 처음 겪는 이별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하고. 동생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충격이지. 아빠는 매일 밤 동생을 데리고 자며 달래주셨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이거? 집 밖에서 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할머니 귀신이 생각났습니다. 또 다른 고양이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튼을 걷어 창밖을 내다보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 저희 아빠였어요. 저거 뭐해? 아빠가 왜 저기 있지? 아빠. 창문을 열어 아빠를 부르려는 순간
찢어질 듯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본 게 정말 우리 아빠가 맞나? 저도 제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다시 용기를 내서 살며시 커튼을 걷었는데 아빠가 나무에 뭘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힘없이 축 늘어진 고양이였어요. 그런 짓거리를 찐으로? 지금 나무에 널려 있는 고양이도 다락에 죽어 있었던 또리도 모두 할머니 귀신의 저주가 아니었던 거죠. 이 끔찍한 짓을 한 건 모두 아빠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할머니 귀신이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뭐야, 할머니 귀신. 이제 어머니께서 사적으로 아시는 무당분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한번 둘러보시더니 아빠를 딱 보시고는 너 같은 새끼 하늘을 데려가도 난 죄 없어 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좀 되게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 동물들의 원념 같은 게 쌓여가지고 생긴 뭐 그런 거라고. 오래전부터 아빠가 학대한 동물의 원혼들이 할머니 귀신으로 나타난 거죠. 아빠에게 희생당한 동물들이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승을 떠나지 않고 남아 저희 앞에 나타났던 게 아닐까요?